자율신경 실조증은 뇌와 몸의 균형이 무너진 명백한 생리적 질환이고요. 즉, 몸은 쉬고 싶어도 뇌가 긴장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는데 검사상은 이상이 없다는 분들, 이런 원인 모를 증상들은 알고 보면 자율신경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뭐야? 그거 꾀병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 코드에는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질환명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만 2천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만 7천 명대로 무려 120% 이상 늘었고요. 또한 불안, 공황장애와 같은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질환의 환자 수까지 합치면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는 환자 수는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점점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가 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디지털 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피곤하긴 한데 주말에는 쉬니까 괜찮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주말에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과연 뇌는 쉬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쉼은 사실 자율신경 자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쇼츠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정보와 자극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SNS의 좋아요, 댓글, 팔로워 증가 등은 뇌의 보상계를 활성화시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 보상 자극이 과다하면 동시에 각성과 교감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때 뇌의 보상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반응의 강도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쉬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뇌는 계속 긴장 모드로 작동 중인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 현상이 특히 심합니다. 휴식 시간에도 카톡 알림, 업무 메신저, 가족 단톡방, 뉴스 속보가 대체 끊이지를 않습니다. 디지털 피로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뇌는 24시간 대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미세한 자극들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고착시킵니다. 자율신경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회복할 틈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그 결과로 휴가를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다. 주말이 지나도 피로가 더 쌓인다는 현대인의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율신경이 악화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잠을 잘 자도 피곤한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7시간 정도 자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율신경 관점에서 보면 수면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한데요. 수면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밤에 잠을 자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은 분들, 코골이나 이갈이처럼 잠버릇이 나쁜 분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는 분들, 다 자는 중에도 마음 편하게 못 주무시는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요. 그마저도 전자기기로부터 나오는 블루라이트 노출과 카페인, 알코올, 스트레스 때문에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 수면 3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면 중 미세 각성이 1시간당 5번 이상 발생하면 부교감신경의 회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수면은 겉으로는 양호해 보일지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불면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수면 조사에서도 쉬어도 재충전이 안 된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면 건강 설문에서는 37%가 주 3회 이상 숙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는 감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건 수면 시간 동안 자율신경이 회복에 실패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겉으로 자는 척만 하면서 실제로는 뇌가 깨어있도록 만드는 사회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폭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잤는가 보다 자면서 회복을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숨 막히는 사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외로 호흡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쉬거나 멈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 중 긴장을 하게 되면 목 주변이 조이고 숨을 들이마신 채 내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죠. 이렇게 숨을 참는 습관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만성적으로 항진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돼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뇌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이걸 과호흡형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호흡 조절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흡을 조절하는 뇌신경이 긴장과 각성을 담당하고 있는 청반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빠른 호흡이나 불규칙한 호흡은 청반핵을 긴장시켜 불안을 유발하는 반면 느린 호흡이 뇌의 청반핵을 안정시켜 항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게 자율신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문제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참는 것, 억누르는 것,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서 숨조차 억제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이렇게 긴장한 채로 오래 있으면 결국 마음도 긴장하고요. 이런 문화적 요소가 호흡 기반의 자율신경 균형 장애를 더욱 고착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검사상 이상 없음이라고 해도 뇌와 몸의 균형이 무너진 명백한 생리적 질환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디지털 피로, 가짜 수면, 숨막히는 사회는 모두 몸이 쉬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몸은 쉬고 싶어도 뇌가 긴장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잠들기 전 화려한 조명을 줄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런 단순한 생활 방법들이 뇌와 자율신경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회복력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런 회복에 관한 기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열심히 보셔서 내일은 더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